네, 오늘은 5.3절의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5.3절은요, statistics, 우리말로는 통계량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구성을 설명하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statistic, 통계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random sample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그리고 랜덤 샘플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3번에서는 확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분포를 알아내는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4번은 시뮬레이션 익스퍼리먼트, 즉 실험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분포를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파트 1에서는 statistic, 통계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과목의 제목이 probability 그리고 statistics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인 statistic이 처음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통계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시작점이 되겠네요.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우리가 어떤 모집단, 전체 파퓰레이션이 있을 때 거기서 어떤 샘플을 뽑아서 관찰을 할 거예요. 샘플은 어떻게 뽑을 거냐면 전체 중에서 하나를 뽑고요. 또 뽑고 이렇게 스몰 n개만큼을 뽑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것의 값을 x1, x2, xn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x는 소문자를 써요. 그것의 의미는 이미 결정된 값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x1부터 xn까지 뽑은 다음에 또 다시 샘플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two different sample of size n을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모집단에서 눈을 가리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n개를 뽑아요. 그 값을 x1부터 xn이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샘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무시하고 다시 눈을 감고 또 하나, 둘, 셋, 넷 해서 n개를 뽑아. 그러면은 그게 두 번째 샘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이 값이 x1부터 xn이 있고 두 번째 샘플이 또 값이 x1부터 xn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xi들은 당연히 다르겠죠. 뽑을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테니까요. 이때 두 번째 샘플에서의 xi의 값은 첫 번째 샘플에서의 xi의 값과 항상 다르다라는 거죠. 다를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n이 3일 때를 생각하고요. 고른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샘플을 골랐는데 첫 번째 고르니까 30.7이 나왔고 두 번째 고르니까 29.4가 나왔고 세 번째 고르니까 31.1 이렇게 나왔대요. 이게 첫 번째 샘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샘플에서는 또 조사를 하면 다른 값들이 나올 수 있겠죠. x1은 뭐 28.8, x2는 30.0, x3는 32.5 뭐 이렇게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위에 x1과 밑에 x1은 다를 수 있는 거죠. x2, x3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스몰 xi들이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xi들, x1부터 xn을 뭐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어요?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로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샘플의 확률 변수를 이렇게 대문자를 이용해서 대문자 x1, 대문자 x2, 대문자 x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를 쓰는 이유는 뭐다? 이건 뽑기 전에 뭐가 뽑힐지 모르니까 값이 뭔지 모른다. 유식한 말로는 변수란 얘기죠. 그런 이야기고요. 아까 앞에서 xi들이 스몰, 소문자로 이렇게 쓴 것은 이것은 뽑은 다음에 값들을 알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캐피탈 xi들의 함수들을 가지고 또 값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x1부터 xn까지의 평균값 그러면 어떻게 돼요? 캐피탈 x1부터 캐피탈 xn까지를 더하고 이것을 n으로 나누는 거. 이것을 x바라고 정의할 건데 이것도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뭐예요? 샘플을 뽑을 때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통계량에 대한 정의를 문장으로 해볼게요. statistic, 통계량이라는 것은 어떤 값이에요. 그런데 그 값이 샘플 데이터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얻기 전이라면 그 값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statistic은, 통계량은 뭐 평균, 분산 뭐 이런 것들은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uppercase letter, 대문자로 쓰는 거고요. 그런데 통계량을 계산하거나 관측한 다음에 값은 고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고정이 되는 값은 lowercase letter, small x1, small x2, small xn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죠. uppercase letter는 capital x1, capital x2, 땡땡땡, capital xn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그젬플을 볼게요. 샘플 민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샘플들의 평균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아까 여기 썼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샘플들의 평균,
n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각각의 샘플들이 더해서 n으로 나눈 거죠. 그걸 x 바 이렇게 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테이티스틱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x1, x2에서 xn까지 값을 관측을 해서 알아냈다 그러면은 이제 스몰 x의 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어떤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S라는 건데 이것은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샘플들로 만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스테이티스틱 통계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실제 값을 뽑아서 계산을 하는 것은 스몰 s라고 쓰는 거죠. 대문자 소문자가 아까 위하고 같은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새로운 개념을 배웠는데 우리가 미니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아는데 여기 샘플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샘플 민,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샘플이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샘플이 만약에 없다면 민 혹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전체 집합 혹은 전체 모집단, 샘플 스페이스 혹은 파퓰레이션에서의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전체 양이 너무 많으면 알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샘플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적은 수의 샘플을 뽑아서 걔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거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이렇게 샘플이란 말이 덧붙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그젬플을 볼게요. 두 개의 다른 종류의 브릭, 벽돌의 샘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압력의 강도, 얼마나 누르는 것을 잘 버텨내는가에 대한 강도를 계산을 해봤는데 앞에 첫 번째 타입은 x1부터 xm이고요. 두 번째 타입의 샘플은 y1부터 yn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개수가 다르네요. 첫 번째는 n번 관측을 했고 두 번째는 스몰 n번 관측을 했네요. 그랬을 때 통계량을 x의 평균 마이너스 y의 평균 이런 것을 통계량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상으로 파트 1 스테이티스틱 통계량에 대한 내용을 마칠게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전체 집단, population 혹은 모집단에서 전체에 대한 정보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일부를 뽑아서 스몰 n개를 뽑아서 그 뽑힌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평균이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은 것으로 만든 식을 스테이티스틱 통계량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파트 2에서는 랜덤 샘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캐피탈 X1부터 XN 이런 것들은 뽑을 때마다 값이 바뀌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 그랬죠. 이것을 랜덤 샘플이라고 말해요. 사이즈가 n인 랜덤 샘플이다. 랜덤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샘플은 뽑은 표본이니까 샘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랜덤 샘플이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xi들이 독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의 결과하고 상관없이 뒤에 거의 결과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xi들이 same probability distribution, 같은 분포로부터 얻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실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뭐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를 여러 번 한다 그러면 뭐예요? 앞에 동전 던지기 결과가 뒤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원하는 거고 계속 같은 동전을 던져서 하나의 분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결과들을 얻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실험이고 그때 샘플을 랜덤 샘플이라고 하는데요. 이 xi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줄여서는 IID라고 하는데 이 IID라고 말하면 이제 통계나 확률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말이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independent and independently distributed란 말이에요. 즉 독립이면서 각각의 xi들이 똑같은 분포로부터 뽑혔을 때를 말한다는 거죠. 이 스테이티스틱 통계량의 샘플 디스트리뷰션, 표본들의 분포에 대해서 계산하거나 생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률론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분포를 잘 알거나 단순하거나 이러면은 확률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샘플의 분포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원래 분포가 복잡하거나 잘 모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표본을 계속 뽑는 과정을 통해서 즉 시뮬레이션 익스퍼리먼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를 해요. 코인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인 코인을 fair 코인이라고 하죠. 이런 코인을 n번 던지고 우리의 관심은 앞면의 횟수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구조를. 모집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확률론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x는 뭘 따라요? 바이노미얼 np를 따르잖아요. 특히 p는 2분의 1이겠죠. 그죠? 앞면과 뒷면이 동일하게 나온다면 그럼 이걸 가지고 x에 대한 분포를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원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관심이 없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러 번 뽑아보면 되죠. 그죠? 동전 던지기를 여러 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상으로 파트 2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방금 설명했던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파트 3와 파트 4에서 각각 다루도록 할게요.